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제목은 이제 목화솜 피는 날이고요. 세월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좀 특별한 점이 세월호가 좀 사실적으로 그려진 것 같은데, 일단 저 썸네일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분들이 와가지고 인터넷 라이브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인가요, 저게? 저게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이게 극영화라서 네.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고요. 유튜버인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 연기를 한 거죠. 주인공이 병호라는 남자인데요. 이 예. 남자가 딸이 두 분이 있는데 두 딸 중에 둘째 딸을 이제 세월호로 잃으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진짜 세월호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세월호 배 안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요. 유가족들이 동의해줬을까요? 네, 동의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 예. 이 영화의 취지도 세월호에 관련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 영화라서요. 이 영화가 정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내부를 담는데 이제 앞으로는 세월호 내부를 담을 수는 없어요.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월호의 모습을 담은 그런 영화인 거죠. 솔직히 이런 영화 좀 겁나거든요. 아. 굉장한 큰 슬픔이기 때문에 슬픈 감정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나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있긴 네. 있거든요. 네. 있긴 있지만 무작정 대결 구도로 나눠서 누구는 악당이고 누구는 선량한 피해자고 이거를 강조하려는 영화는 아닙니다. 댓글에 보면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는 부분들이 있던데 어떤 연기가 좀 좋았나요? 여기 출연하신 배우분들이 쟁쟁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박원상 배우 같은 경우는 남영동 1985에서도 나왔었고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심지어 그 너와 나에서도 예. 주인공의 아빠로도 출연을 했었죠.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도 나왔었고요. 음.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시는 배우분들 중에 네. 암살에 나왔던 그 최동문 배우라던가 스토브리그에서 유명했던 이준혁 배우라던가 그런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 보시면은 아, 저 배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세월호의 안과 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진짜 세월호의 배 외부의 모습과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세월호의 배 내부랑 외부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병호랑 수연이라는 그 두 남녀의 내면이라던가 네. 그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세월호 배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진짜 네. 세월호 내부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세월호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배가 침몰을 했고 그리고 빨리 나왔어야 될 학생들이 선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안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컸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배가 어느 쪽에서 물이 들어왔고 물이 왜 들어왔고 이런 배 구조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집착과 방관이거든요. 이건 네. 무슨 말씀이죠? 이 영화에서 아버지로 나오시는 분이 병호라는 분이고 어머니로 나오시는 분이 수연이라는 분입니다. 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둘째 딸에 대한 집착을 많이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피해자 모임 사람들이랑도 격앙되게 갈등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갈등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당신들은 뭐 했냐 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모임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병호라는 분보다는 덜하겠죠. 그러니까 성에 안 차시겠죠, 병호라는 분은. 그러니까 병호라는 분은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냐고 화를 내고 이분들은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하면서 이제 모두가 싫어해요. 저 병호라는 분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내에서 내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병호라는 분을.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병호라는 분은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더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쓰러지면서 이제 기억을 살짝 잃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기억을 찾아가는 부분이 나와요. 병호라는 분이 저렇게 불같이 막 화를 내는 보면은 관객 입장에서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너무 부정적으로 삐딱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화만 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가식도 못 떨고 그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어머니는 정반대입니다. 네. 아까 집착과 방관이라고 적었는데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수연이라는 분은 세월호 관련된 주변 지인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피해요. 저도 나름 슬퍼하고 있어요 하고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연락을 안 받고. 예. 근데 그 모습을 첫째 딸이 봐요. 그러면서 첫째 딸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 거죠. 아빠를 마음 아파하는데 그 모습을
방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연이라는 어머니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빠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지 못하겠으면은 지켜보기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병호라는 분이랑 수연이라는 분이 집착과 방관이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분의 고통이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죠. 엄마로 나오는 그 수연이라는 분도 인상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방관만 하다가 후반에 길가의 중간에 서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아, 저분도 이렇게 외면하려고 했지만 심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드셨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병호라는 분이랑 수연이라는 분이랑 근데 그 부분을 후반부에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통해서 두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는 부분이랑 서로 소통이 다시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은 하지만 그 사람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이 좀 그려집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너를 잊겠어가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나는 평생 잊지 않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잊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을 그렇게 우울하고 슬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는 특히나 그 병호라는 분이 답이 없잖아요. 너무나 격앙돼 있고 세상이랑 등질려 갖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막 화만 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배에서 배 내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단원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배 내부를 이렇게 현장학습처럼 안내를 해줘요. 병호라는 분이. 처음에는 그 정도로 힘들고 아까 저 스틸 사진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밤에 배 안에서 그 자기 딸 이름을 외칠 정도로 인사불성이고 힘든 모습을 보여줬는데 영화의 후반에 가면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사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하죠. 담담하게.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아까 모임 얘기를 했을 때 모임 자체가 저는 어느 모임이든 간에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하면은 사이가 악화되거나 뭐 편가르기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임에 있어서도 사적으로 너무 친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재무관계도 당연히 투명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 제목이 목화솜 피는 날이잖아요. 진짜 궁금해. 왜 목화솜 피는 날로 했을까? 네, 극 중에 중간에 대사로도 나와요. 병호라는 분이랑 수연이라는 분이 대화 나누는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목화솜 꽃이 필 때 피면은 이렇게 팝콘처럼 생겼어요. 약간 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목화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화솜이라는 꽃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보시면은 수연이라는 분이 어머니로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정리되진 않은 마음이 해소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처럼 목화솜이 피어나는 시기가 8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8월 정도 되시면은 시청자분들도 지나가다가 이런 목화솜 같은 걸 보면은 어머니를 좀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 영화를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